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그린 뉴딜 시대 4탄으로 이제 그 해상 풍력과 수소차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 이 보게 되면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부분을 통해서 이 해상 풍력과 수소차, 그린뉴딜 이후의 정책 부분과 내용들, 그리고 미국의 관련된 풍력과 수소차,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해상풍력과 수소차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 동참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들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죠?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죠? 올라도 그렇게 두렵지 않을 부분입니다. 사실 이 이후에 이 부분을 올려놓은 이후에 수요일과 목요일 이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금요일날 한국판 그린 뉴딜과 관련된 또 그린 펀드니 뭐 이런 그린 뉴딜 지수니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좀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산업에 대한 이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8월 31일 날 올려드렸었던 내용인데 방송은 조금 늦었지만 여하튼 그 글로벌 해상 풍력이 시장이 고성장기에 진입됐다. 그죠? 이 CARG는 이 C가 이제 Compounded Annual Rate of Growth.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복합 연간 성장률이에요. 연간 성장률이 18.3%씩 증가한다는 내용. 요거는 여러분들이 풍력 시장에서 기본이니까. 자, 이제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또 설명을 드리면 내일 확창 산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을 하나하나 이해했다가 그죠? 기술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매수해도 될 만한 가격 라인들 조정이 올 때 매수를 고려하는 그런 내 관심 종목에 편입돼서 지켜보는 거죠. 그죠? 자, 상강 에멘트입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의 시장에 강자로 부상했다. 그죠? 글로벌 1위 고객 확보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데 3강의 멘티는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개발 업체인 오스트리드로부터 대만 해상풍력용 하부 구조물 수주를 받은 후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죠? 자, 이렇게 강자가 된 이유는 오랜 해양 플랜트 설비 제작 경험과 숙련된 인력 보유, 약 28만 평에 달하는 수십 10m 이상의 저반부두를 가진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자, 아시아 전역에서는 초대형 해상 풍력 구조물 제조에서 이 삼강 MNT를 능가할 업체는 찾기 어렵다. 이제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은 중량이 1100에서 1500톤 수준으로 제작뿐 아니라 운송이 어려워서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끼고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입지적인 조건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아 지역만 20조 원 이상의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이 열렸다. 대만,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표된 해상 풍력 목표량만 44.6기가와트이다. 하부 구조물이 한 기당 약 4, 50억인 것을 감안하면 관련 시장은 22조에서 28조 가까이 추정된다. 이 중 약 4%만 발주가 확정되었고 3강 MNT가 약 절반을 수지했다. 4% 발주했는데 절반을 수지했답니다. 그죠? 원가 경쟁력과 정교한 제조 기술까지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강 MNT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발주될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전에 최선되어 있다. 목표 주가를 기존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상향한다. 요 나온 이 리포트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 이제 조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자, 여하튼 매출액이 그죠? 2018년 1440억에서 2020년 5천억을
넘게 예상을 하고 있죠. 2019년까지는 영업 적자였었는데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3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낼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21년, 22년에는 그 매출액이 뭐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 조금 줄어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쫓아가서 매수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그죠? 2020년과 2020년 예상과 2025년을 예상을 하면 5년 후로 보게 되면 그죠? 2배 정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2배 이상, 이 해상풍력 쪽에서, 특히 해상풍력 쪽에서, 그죠? 해상풍력 쪽에서 2250억 정도 매출이 기대되는데 2020년에, 이 2025년에는 5870억, 거의 뭐 3배 정도잖아요. 그죠? 뭐 조선이나 뭐 이 선박 플랜트 이런 쪽 부분은 거의 뭐 큰 변동이 없고, 그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증가, 3배 정도 증가할 앞으로 흐름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상강 MNT의 공장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수면에 둘러싸여서 입지 조건을 잘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대만으로 수출되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여건이 맞아야죠. 그죠? 그리고 해상풍력은 이런 바닷가 이쪽 라인 부분에서 이 입지적 조건을 함께 갖고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 자, 이제 대만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발주 예정 물량을 보니까, 그죠? 이제 발주 시기나 흐름들로 보게 되면 꾸준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뭐죠? 이, 뭡니까? 이 삼강 MNT 한번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도 올라오다가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NT의 주가입니다. 그죠?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삼강 이벤트의 이 주가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주가 이제 예상 목표 라인 부분을 보게 되면 기존의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상향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뭐 18,000원, 19,500원까지, 그죠?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갔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각광받은 게 얼마 안 돼요. 7월 달부터 지금 올라온 겁니다. 7월 요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상승.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2차 상승. 그죠? 조금 무리하게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워낙 이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또 K인 이들 지수니 이런 흐름들을 주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일봉에서는 마디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마디라고 그러는데, 요 마디를 요거와 요거 똑같은 라인 부분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마디를 염두에 두는 건 왜냐? 그죠? 이 라인 부분에 올라가게 되면 좀 쉴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그 심리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 고점 라인에서 어느 정도를 쉬느냐 범위를 보게 되면 한 요 정도 범위 내구나. 근데 딱 마디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올라갈 수 있는 범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타이밍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온 건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종목들을 그 전례를 살펴보니까 적어도 이러한 흐름들의 조정 라인 부분에 거의 2주 조정받고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상승을 했구나. 그죠? 잘 보시면 시기적으로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1달 반이나 2달 정도 상승한 이후에, 그죠? 그리고 2주, 2주 정도의 조정을 받는구나. 그러면 얘가 보유하신 분들은 뭐예요?
한 19,500원에서 23,000원 라인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죠? 가격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 가격 그죠? 17,000원 이하의 부분의 가격을 혹시 주는 위치가 된다면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금요일 날 원체,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아침에도 이런 종목이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뭐 아침 시작하자마자 뭐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그죠? 요런 모습이, 가격이 어떻든 간에 요런 모습이 또 이후에 펼쳐지는 조정, 기간,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면 매수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23,000원 이상까지는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좋다라는 쪽이고, 이제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매수하는 쪽 라인이라면 17,500원 이하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쪽,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다. 그죠?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월봉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게 부담이지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에서 나름 이렇게 이 흐름을 갖고 갔었던 이 종목 부분이, 그죠? 이 종목 부분이 결국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가지고 올라갔고, 그 부분이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실적 흐름을 갖고 간다면 이 종목은 17,000원을 깨는 게 이제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17,000원 내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시각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테마가 아니라 왜 앞으로 그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 된다. 그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23,000원 정도까지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17,500원부터는 분할로 매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뭐 내일 뭐 더 올라간다, 그죠?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기다려야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 부분이죠. 그 다음 종목도 좋은 종목입니다. CS 윈드입니다. 자, 아까는 하부 구조물, 삼강의 멘트는 하부 구조물의 종목이었다면, 이건 이제 CS 윈드는 글로벌 해상풍력 타워 제조 1위 업체입니다. 더 저는 이 CSN들을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까지 해상풍력 시장이 열려 있고, 뭐 그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이 해상풍력과 관련된 내용, 뭐 앞선 동영상 업로드된 걸, 그 산업을 이해하시면 얘가 CSN들도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갖고 가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베트남과 대만에 해상풍력 타워 공장이 있습니다. CS윈드는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시아 지역에 생기는 수요는 대부분 CS윈드가 수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만큼 많이, 그죠? 이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은 뭐 꽉 주름 잡고 있을 거고, 있다는 얘기고, 그죠? 아시아 지역의 해상풍력 타워 잠재 시장만 약 5조 원을 상회한 부분인데, 뭐, 89,000원에서 10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부분이 9월 초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만원이 넘어갔어요. 그죠? 그럼 이제 실적을 한번 봐야죠. 얘가 2017년에는 3,120억의 매출을 냈는데, 2020년에는 9,800억. 약 1조 가까이 매출을 내는 거예요. 3배 가까이 상승, 매출을 하는 거고, 영업이익도 350억에서 840억 예상. 그죠? 그리고 분기별 흐름들을 봐도, 그죠? 앞으로 상승의 흐름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CSND의 주가 부분 더 자세하게 이제 못해드리는 점 이해하시고, 이제 세 종목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CSND의 기술적인 차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3강의 멘티고,
이제 CS 얘도 아까 10만원 부분 뭐 목표가라 그랬는데 목표가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12만 7천원까지 갔죠. 자, 이 종목도 길게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아까 그 삼강의 멘티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사실은 각광을 잘 못 받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월봉으로 딱 여기를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부터 3개월 연속 지금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3만원대 4만원 4만원을 돌파하면서 3배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온 거죠. 3개월 만에. 예? 일봉으로 보면 자 추세를 보게 되면 얘가 그래서 요 라인이 중요했던 거죠. 요게 이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걸 제외하고는 박스권이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상승 부분을 세게 갖고 갔다. 그죠? 1차 상승. 그리고 지금 2차 상승의 마디 부분 딱 여기 왔죠. 그죠? 뭐냐면 요 라인에서 1차 상승을 했고 그리고 눌림을 좀 줬고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의 상승 흐름을 갖고 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요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오버슈팅 된 부분에서 조정을 받겠구나. 그죠? 이 종목이 내일 상승을 한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기다리는 게 낫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고 하락 부분에 일정 정도 준다면 11만원 초반의 부분에 있어서는 물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오면 더 산다라는 부분으로 11만원 초반, 11만 2천원 이 부분서부터는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3개월 올라가면 쉴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근데 더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 종목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갈 거냐 아닐 거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 들어오는 흐름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CS 인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기관들이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조정 라인 부분을 기다려서 11만원 내외 이하로 들어올 때 조금 분할 매수하는 관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당분간은 10만원, 10만 5천원에서 13만원 요 사이에서의 조금 기간 조정이 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러나 중장기를 보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그대로 보유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종목이 하나 있죠. 이제 후발주자이긴 한데 강력하게 또 시세를 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종목이 있죠. 그게 이제 SK D&D였습니다. 어디 있나 찾아보도록 하죠. SK D&D. SK D&D도 이제 요 며칠 전에 49,000으로 목표가를 상향한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디벨로퍼의 역량을 살려 국내 풍력 EPC 1등 업체가 될 전망이다. 국내 풍력 시장에서 민간 1위로 등극하게 되는데, 2, 4분기 실적도 양호했어요. 매출 1857억에 영업이익 427억, 전년 대비 128% 성장을 했는데, ESS 부분, 태양광 부분, 이런 연료전지 부분과 함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언급되는 그린 에너지 시장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게 되면 2020년이나 21년, 22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2022년에는 조금 매출액이 이렇게 조금 안 좋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K D&D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 D&D도 목표가 설정하면 촥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거죠. 자, 계단식 상승이라는 겁니다. SK D&D도 상승 한번 촥 내고 옆으로 횡보했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상승 쫙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그린유들과 관련된 금요일 부분이 확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오버슈팅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오히려 이 45,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너무 빨리 오버슈팅 했다. 이제 그래서 이 종목 부분에 있어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오늘 55,000원 라인의 고점인데 지금 3개월 동안 상승한 부분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금요일 날은 개인들만 좀 매수를 세게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부분은 요 45,000원 이하 들어오는 자리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45,000원 여기 있죠. 그 전날 고점이었었던 46,750원 부분이었었는데 이 46,750원 구역과 요 노란색 라인 부분 요 라인 정도로 들어오는 가격대가 된다면 매수를 고려하고 월요일날 조금 더 5만원을 더 쳐서 올라간다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을 설명드린 게 뭐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을 매수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께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런 풍력이나 어떤 부분 5G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산업과의 섹터 그리고 그 앞선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5G 산업과 또 2차전지 산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부분들의 섹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죠?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겁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이 종목들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 매일매일 뉴스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한 다음에 5G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또 올렸어야 되고 또 BTS 그 빅히트 엔터 상장과 관련된 얘기 뭐 이런 거 올리다 보니까 종목을 올리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올렸다면 오히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그죠? 그래서 타이밍을 조금 놓친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을 다음 주초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따라가지 마시고 그죠? 오히려 조정을 좀 기다려 아셨죠? 그 조정을 못 기다리고 막 위에서 사면 그 다음에 조정 들어올 때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주식은 언제 사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면 이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는 부처럼 계속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놓쳤다면 좀 무리한 가격대라면 일단 포기하고 왜 걔네만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기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죠? 그러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2차전지 쪽 라인 부분을 또 공략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너무 시세에 특히 주린이님들은 너무 시세 부분이 막 올라가면 내일 못 사면 안 될 것 같죠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다리면 또 타이밍이 와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죠? 주초 부분에 이 해상풍력과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고 조정을 보이는 타이밍은 또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단순 테마가 아니다. 그죠? 글로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시는 매수다.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